네, 안녕하십니까. 빌리어네어의 암호화폐 청기누설 제3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 올라온 소식들 살펴보고 그 소식들에 대한 제 생각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제 하단 추세선에 가까이 근접해 오니까 다시 반등을 쳤어요. 쳤고 이제 비트코인은 계속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17,000 후반에서 18,000 중반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매도 심리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고 이대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아주고 그때 이제 저희가 2만 불 가까이 될 때까지는 알트코인들 큰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비트 도미너스도 지금 63대에서 조금 이제 63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알트코인이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고 비트코인도 이제 큰 움직임은 아직 없을 건데 연말을 올해 이제 12월 달 말에서 1월, 2월 사이에 이제는 전고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유력하게 보는 날짜는 2월 중순입니다. 2월 중순에는 여기서 지금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렸기 때문에 세 번 때려서 다시 내려올 수 있으나 하락의 폭은 적을 것이고 그 뒤로 바로 이제 휩쓸치고 올려서 저는 2만 불을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월부터 5월까지 약 3달가량은 저는 알트 시즌이 올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3에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장세가 제 예상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5월까지 진행이 되고 다시 도미넌스를 그 흡성 대법이라고 하죠. 대장이 올라가면서 다시 도미넌스를 회복할 것으로 보고요. 그 옛날 과거 차트도 보면 비슷합니다. 언제 전고를 돌파했느냐? 시즌은 항상 비슷해요. 전고는 2017년 때는 거의 3월 좀 안 됐을 때, 네. 한 2월쯤에 돌파를 했네요. 4년 주기설에 이제 비슷하게 지금 장세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어, 보면은 2월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추세선 제가 그린 추세선에 맞춰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어서 여기 쏘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19,900일 때 이제 숏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숏을 치시더라도 지금은 위험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도달을 했을 때는 이제 넘을 확률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숏을 치는 게 그나마 이제 확률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도를 한다는 건 뚫는다는 지금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장기 하단 지지선도 코로나 때 이게 뚫고 내려왔을 때 몇 번을 도전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도전하고 내려왔습니다. 여섯 번 만에 뚫었거든요. 물론 여기서도 이게 다섯 번, 여섯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은 투자의 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방으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 곡선을 탔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하단을 뚫는 것보다는 이 선을 뚫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여기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최지지선이었고 이 몇 년, 수년간의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간 조정이 필요했던 거고 그치만 지금은 대세 상승장으로 돌입을 했고 저는 약간 조정주는 장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2월 중순 안에 2만 불을 돌파할 것이고 2만 불 돌파한 수준 이후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샀다 팔았다 이렇게 매수를 하기 지향하고 홀딩하는 관점을 지향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이제 시황은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토큰 에어드롭 했죠. 리플 그래서 9시에 스냅샷을 찍었는데 사실 제가 이때 일이 있어서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는데 저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9시에 항상 배당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주식과 똑같이 암호화폐도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주식은 그래도 배당하는 금액을 대충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만큼만 빠지지만 암호화폐는 달라요. 이 에어드랍 하는 이 토큰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바웃는 면 몰라도. 지금 빠진 걸 보니까 스파크 토큰의 가격은 50원, 60원대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현금 강망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현금 강망 시드의 10%, 20% 정도는 이렇게 배당락이 왔을 때 패닉셀이 사실 오거든요. 너도 나도 팔아야 됩니다. 그때는 시장의 가치보다 좀 더 패닉셀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리 그물로 한 10%, 20% 정도 그물치기로 거세요. 거시고 그다음에 반등이 오면은 뭐 한두 시간 내로 바로 반등이 옵니다. 그때 파시면은 적어도 그래도 잃지는 않는다. 네. 뭐 자산의 손해는 발생은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다 이렇게 배당으로 해서 많이 투자도 해보고 에어드랍을 해본 결과 빅캐도 특히 이번에 빠졌을 때 뭐 30만 원대에서 20만 원 중반대까지 빠졌던 걸 기억을 해요. 하지만 지금 벌써 그 이후로 뭐 하루 이틀 3일 지나니까 제 가격 찾아가더라고요. 결국에 스냅샷 받으신 분들이 이득이었죠. 그래서 스냅샷을 이제 받기 전에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 확실히 그 배당락만큼의 이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어드랍 또 일정 있는 게 램코인이 있으니까 계속 지금 굳이 지금 램코인 들어가서 존버하시기보다는 그 배당락 나올 때 램코인도 받아 먹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있는 코인을 접근을 하셔야 돼요. 뭐 리플이나 이렇게 메이저 코인은 배당락을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정말 램코인도 그래도 메이저 준 메이저에 속하죠. 근데 정말 뭐 잡코인들 잘못 들어갔다는 물립니다. 물려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에어드랍도 사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잡코인들은 시총 저는 52 밖에는 거의 건들지 않아요. 건들지 않지만 유일하게 지금 제가 좀 유심 있게 52 이하 밖에 있는 코인 중에 유심히 보는 건 저희 그레스케일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인 젠코인을 좀 유심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코인이 최근에 상승을 거의 2배가량 했다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기간 조정을 받았고 알트코인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 젠코인은 좀 제가 유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에서 또 소식을 했는데 금 시총이 육박할 것이다. 50만 달러 상승 문안이라고 해요. 지금 총 금의 전 세계 시총이 50만 달러면은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얼마죠? 이게 5천조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50만 달러면 얼마죠? 6억이죠? 6억 거의 6억 5억 초반이죠.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5억대인데 비트코인이 5억이 돼도 5억이 되면 금시총이랑 비슷해질 거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억이면 5억 곱하기 2,100만 개 하면은 대충 시총이 계산이 되죠. 네, 많은 5천조 훨씬 넘네요. 그 돈인데 저는 이번 상승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격은 네, 30만 달러입니다. 네, 30만 달러 하면은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새끼 미친놈이다. 네, 근데 참 그래요. 제가 30만 달러라는 수치는 그냥 이 모건크릭 디지털 에셋도 뭐 멍청이들도 아니고 제 30만 달러까지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 비트코인이 저는 금에 진화한 가치 자산 수단이라고 저장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금은 이제 금처럼 비트코인이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됩니다.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금보다도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금은 지금 뭐 계속해서 채굴이 됩니다. 계속 새로운 광산이 개발이 되고 기술이 발전이 될 때마다 채굴할 수 있는 금의 양도 늘어나요. 그런 점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자산 해칭 수단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보다 진보된 자산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외부에서 해킹이 불가능하고 금은 사실 뭐 작물로 취득하고 녹여도 뭐 알 수가 없지만 이 블록체인에 그 모조품들이 존재하지만 금은 비트코인은 모조품이 존재할 수가 없죠.
네,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투명한 장부에 기록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다 암호화 측면에 있어서 제 자산을 지키는데 좀 더 뛰어나죠. 세 번째로 가치 전송의 수단으로서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을 내가 교환의 매개로 사용할 때 편한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금 살 때마다 제가 띄어서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네. 금 누구한테 줄 때 쉽게 줄 수 있나요? 그냥 덩어리째로 줄 수 있지만, 금이라는 건뭐 상당히 또 무겁고, 큰 금액이 이제 되면 될수록 더 무겁습니다. 또, 수수료도 상당하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네, 아주 작은 금액도 네, 아주 적은 금액도 송금이 가능하고요. 만 원 단위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네, 제가 원하면은 지금 당장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친구한테 한번 돈을 보내본 적이 있어요. 2017년도에 한번 시세 차익이 실제로 한국 프리미엄이 50% 이상에 육박했을 때 한번 이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되게 웃긴 게, 제가 미국에 보내는데 돈이 가는데 한 3일, 4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동안에 시세 차익이 50% 늘었다가 줄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수수료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 원 정도 보내면 7만 원 정도 제 기억으로 뗐던 것 같아요, 수수료를. 이 수수료를 누가 먹느냐? 은행들이 먹습니다. 그 은행들의 수수료는 무슨 내용이냐? 자신들의 그런 시스템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 100만 원에 7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떼갔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자기네들이 중앙집권회에서 만든 시스템을 어쩔 수 없이 쓰게 해놓고 그 시스템을 썼다는 의미로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돈을 뺏어가는 거죠. 그때 전 느꼈죠. 이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을 타파해야 된다. 그리고 제 3세대의 새로운 네, 그런 시스템인 화폐가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가 될 것이고 그 자리를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편했거든요. 돈을 보내면 그냥 송금 하나 하고 지갑 주소만 쓰면 되기 때문에 정말 혁신적이었죠. 근데 제가 돈을 해외에다 송금하려면 그 절차도 또 복잡하고 또 5천만 원 이상이면은 또 국세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되게 많은 제재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금이나 지금 금융 시스템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비트코인의 금 시총이 육박한다는 것은 50만 달러 간다는 거 저는 정말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1원, 10원, 1000원일 때 2천만 원 간다고 했으면 지금과 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미친놈이다. 기껏해야 만 원 갈 것이다. 5천원 갔다가 8천원 갔다가 그때 5천원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거 사기다. 네, 5천원에 팔아서 다행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2천만 원 간다고 누가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지금같이 미친놈이다.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50만 달러 간다고 했을 때 대부분 댓글에 또는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을 때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지켜보십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상승장의 피크는 30만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상세는 또 강하게 올 겁니다. 1, 2년, 2년, 3년 동안 조정상세는 올 거고 다시 낮아지겠지만 결국에는 그 10년, 20년이 흘렀을 때 비트코인은 금시총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 지금은 정말 초창기고 아직도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다른 기사가 가져왔는데 지금 공포 탐욕 지수는 90, 극단적 탐욕은 계속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조정의 폭은 되게 작았어요. 조정해봐야 지금 11%, 12% 왔는데, 사실 옛날 그 상승장에서의 조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보통 조정이 이렇게 30% 가까이 오는 조정들이 정말 많았어요. 4번 정도 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조정이 왔다고도 볼 수도 없죠. 그만큼 아직은 초창기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장의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그 크립토
탐욕지수 90이라고 보고, 하지만 탐욕지수가 90이라고 해도 지금 제가 믿고 있는 해시 리본이 사인에서는 바이사인이 나왔어요. 이 바이사인은 지금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맞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하단 추세선 지지받고 계속해서 이제 저점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지금 봤을 때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 올라오는데 조금 있으면은 50주, 15주 다 제자리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자리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기간장세요.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월 정도면은 이 추세를 따랐을 때 200주 이동평균선도 많이 간격이 좁혀질 것이고 그쯤 되면은 이 200주 이동평균선 이 매수벽 힘 받고 저 2만 달러 뚫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는 미 국세청에서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최상단의 암호화폐 문항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제도가 되고 법제화 된다는 뜻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와 법제화가 필수적인데 미국은 지금 벌써부터 미국 시정 개인소득세 신고에 암호화폐 문항을 배치하고 제도화에 대한 그런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네, 2017년도에 뭐 했습니까? 암호화폐 사기라고 하고 거래소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돈 다 수취해놓고서 뭐 몇 명 정치인들은 아래 부분에서 샀다고 하고 해요. 그런 사기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놓고서 이제는 암호화폐가 망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이 자리를 잡아가자 국세청에서 세금의 징수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런 원칙을 통해서 2022년도 초반 1월에 세금을 징수한다고 해요. 이런 진짜 금융 후진국이 어디 있습니까? 2017년도에 정부의 기조와 뭐 그때는 뭐 정부가 여당 야당이 달랐습니까? 지금 이런 정부의 이런 정말 미성숙한 결정들과 이런 거에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그리고 2020년도에 세금을 걷기 전에 정말 법제화를 토대로 정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보호를 해놓고 세금을 걷으면 모르겠는데 보호 이런 거는 정말 뒷단이고 과도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국가의 세수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그런 일념 하에 이렇게 세금을 받아간다는 이런 우리나라의 금융 이 정책과 시스템을 보면은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고 참 씁쓸하네요. 다음은 브렉시트 내용입니다. 협상이 지금 13일에까지 매듭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빠르면은 이번 주에 나오고 이때 13일에 매듭이 젖지 않는다. 그럼 노딜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브렉시트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후자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가격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노딜이라고 하면은 그동안에 정말 EU 안에서 영국이 기틀을 잡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증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세계 증시가 살짝 디커플링 되는 모습도 보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기득권에 대한 그런 뭐 주식들의 이제 자산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면 지표 지수로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각광받을 것이고 영국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파운드가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소비 지금 코로나로 엎친 데 덮친 격인데 브렉시트까지 지금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영국 내수 살리기 위해서는 파운드가 열심히 찍어내야 됩니다. 찍어내면 무엇입니까? 양적 완화, 인플레이션 오게 되겠어요. 초반에는 디플레이션이 오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종지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고 이거에 대한 해칭 수단은 개미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하고 지금 통장에다 예금 돈 적금하시는 분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돈, 얘네들이 돈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은 그대로인데 옆에 있는 물건들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낮아진다고 보셔야 돼요. 네.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희 정말 젊은이부터 각성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기득권들이나 지금 기성세대들이나 1980년도 70년도 집 샀습니다. 그때 다 집 사셨고 문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진짜 문제는 뭐냐 20대 30대예요.
1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진짜 돈이 많으셔서 집 사준다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10대, 20대, 30대들 부모님들이 집 한 채 10억짜리 사줄 수 있는 부모님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려면 현명하게 투자하고 공부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아직은 뭐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직장 생활하는 지난 5년 동안 치열하게 공부했고 이 사실 저 혼자만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또 발전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 찍고 있고요. 네, 같이 정말 이런 경제의 이런 노예 이 시스템 굴레 속에서 같이 벗어나고 부의 경제의 자유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멕시코 화이자에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또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제 약품주랑 항공주 계속 상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항공주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 대한항공에 이제 10,000원 초반대에 네,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은 거의 2배가량 됐고요. 저는 이거를 5월 달부터 예측을 했어요. 이게 연말에는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90% 이상 확신을 했기 때문에 14,000원, 5,000원대에 좀 대부분 이제 매집을 했고 그래서 유상증자까지 들고 갈 것이고 내년 중순까지는 계속 홀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나 인수 이슈로 인해서 뭐 유상증자도 하고 해서 이제 많이 뭐 주가 상승에 좀 타격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이 백신 개발하는 회사는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 임상 승인 이런 것들이 긴급하게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국 전 세계에서 임상 승인 빨리 안 내주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임상 승인 빨리 내줄 수밖에 없고 천문학적인 돈으로 자본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올 연말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았고 수익률은 지금 거의 100%에 임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도 이제 회수를 하면 다시 일부분 다시 암호화폐에 재투자할 생각이고요. 그만큼 저는 지금 암호화폐는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 횡보 또 하락 장세에서 이제 힘내시길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 기조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제가 언제 어떻게 이제 매수 매매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수익률도 공유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방송 진행할 거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2021년도에는 정말 성공적인 투자로 이제 한 해 마무리해서 정말 그런 가게의 삶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빌리어네어였고요. 네, 구독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